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되는 이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위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가끔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 가족에게는 남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남자와 여자 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돌리는 대화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대화. 우리는 서로 다른데도 마음이 울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그 차이와 간극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고 결국엔 헤어질 결심을 한다. 교정을 원하지 않는 남자, 구출하고 싶어하는 여자. 여자는 태생적으로 남자를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엄마가 아이를 가르쳐 자기 의지대로 만들듯 잔소리를 일삼고 끊임없이 채근한다. 하지만 남자는 이런 여자의 태도에 매우 민감하게 저항한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속으로 생각한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왜? 반면 남자는 통제권을 가지려 한다. 그래서 여자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더 반항하고 저항한다. 입을 닫고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더욱 고집스럽게 변한다. 여자의 제의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어긋나게 행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순순히 그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수치와 모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자기 능력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분노 섞인 거절로 협조하지 않는다. 이에 여자는 저 사람은 내가 안중에도 없어. 우리는 인연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남자는 자기 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구출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남자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명령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남자 손안에 통제권을 넘겨주자. 내 생각에 자기 그 체크 셔츠는 내 스커트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일 모임에 갈 때는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어?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나랑 같이 쇼핑 좀 가줄 수 있어? 자기 옷 좀 골라주고 싶어서. 절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제를 깔 필요도 없다.
자기 이번에 승진했잖아.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도 중요해.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할 때 옷을 볼 수도 있고. 여자가 분위기를 띄우고자 서두를 길게 얘기하지만 옷을 사러 가자는 말을 듣기도 전에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바꾸려 한다고 생각한다. 장담형 발언을 불확실함으로. 그 일은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보기에 내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남자 앞에서는 전문 지식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말자. 그들을 평가하거나 질책해서도 안 된다. 언제 어디서건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반면 여자는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도 이성적이라고 반박하겠지만 대부분 감성에 따라 의견이 많이 좌우된다. 그 감정선도 사람에 따라 매우 들쑥날쑥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여자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정말로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서적 해결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그게 힘들다면 그냥 그녀의 감정을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남자는 감정은 외면한 채 천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기필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게 한 다음 거기에 맞는 대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 여자는 더 기분이 상해서 남자가 한 제안을 거절한다. 남자는 이로써 좌절감을 맛보고 자기 능력을 의심한다. 자신의 여자를 구출해 줄 수 없다는 실패감에 휩싸이는 것이다. 이후에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들은 서로 못 본 채 하거나 상황을 회피한다. 이때 그들이 하는 자기 변호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좋아. 그럼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당신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다시피 이런 말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폭발하게 한다. 그럼 그녀는 이렇게 대꾸한다. 당신은 내 감정에 관심조차 없잖아. 당신은 애초부터 날 신경 쓰지 않아. 됐어. 저리 가. 여자는 구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조용히 자기 곁에서 같은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그 자체를 어려워한다. 아주 조금의 변화로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구출이 아닌 포용으로. 여자의 우울한 감정은 남자 때문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 남자는 내가 뭘 어쨌길래 라고 항변하지 마라.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면서 어떻게든 구출하려는 의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부담을 내려놓으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 신경 쓰기.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한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물어본다거나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괜찮아? 라고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남자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일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큰 선물보다
소소한 감성을 일깨워주는 것을 좋아한다. 절망이 아닌 이해로. 기분이 좋지 않은 여자는 남자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평가하거나 헌신과 노력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 마음이 울적해진 여자는 과거의 일을 들춰내 예전에 남자가 저질렀던 잘못을 들춰낸다. 이럴 때 남자들은 절망에 빠진다. 침묵이나 도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럴수록 더욱 예민해진다. 오히려 엄청난 살상력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절망의 순간에 회피가 답이 아니라는 말이다. 동굴이 필요한 남자, 얘기가 듣고 싶은 여자.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어려움이 닥치면 남자는 모든 간섭을 배제한 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한숨 놓는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남자는 입을 굳게 닫고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일을 숨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이상 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심리적 압박이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컴퓨터 게임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등산이나 골프 등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여자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하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대화에 시큰둥하거나 건성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여자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묻는다. 자기,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랑 같이 나누면 되잖아. 설마 나를 못 믿는 거야? 자기,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왜 나를 유령 취급해? 이런 말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귀찮게 왜 그래. 그냥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어리광 좀 그만 부려. 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오른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남자들이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여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롭게 그 공간에 드나들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좋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힘이 없을 때 무턱대고 상황을 상상하지 마라. 남자의 특징을 이해하면 여자도 화내는 빈도가 줄어든다. 그런데도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마음이 쓰인다면 서로 암호를 정해서 자기 상황을 알리도록 하자. 막다른 길로 몰아가지 말자. 혼자 있고 싶은 남자에게 질문은 금물이다. 무슨 일이야? 얼마 동안 혼자 있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은 뭐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왜 나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와 같은 질문은 그의 입을 더 꽉 다물게 한다.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남자가 당신의 범위 안에 머물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나랑 같이 산책 갈까? 라는 등 자꾸만 무언가를 함께하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과거
과거는 들춰내지 말자. 남자가 문제를 해결한 뒤 기쁘게 나타나면 지나간 일은 거론하지 말자.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당신 기다리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말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일은 해결됐어? 라고 단순하게 묻자. 섣부른 위로나 위안도 아끼는 게 좋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 언젠가 그가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털어놓는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말자. 남자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 여자도 잠시 혼자만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친구와 수다 떨거나 혼자서 브런치를 즐기는 등 자유를 만끽해보자. 전에 없던 독립과 해방의 여유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여자가 보이는 반응은 남자와 전혀 다르다. 여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을 터놓길 원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게 중요한데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답을 찾기도 한다. 여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모두 털어놓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토로할 대상을 정한 뒤 포문을 열면 자신의 희로애락은 물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 이를 잠자코 들어주는 일은 남자에게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대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낸다. 그래서 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그럼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여자들은 되받아친다. 당신은 정말 날 몰라. 한 번도 내 감정은 생각해 본 적 없지? 내가 한 말을 잘 듣긴 한 거야? 남자는 또다시 절망하고 짜증이 난다. 그렇게 칼과 방패를 들고 갑옷을 차려입은 채 둘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자에게 남자는 양심도 없는 적이 되고 남자에게 여자는 납득이 안 되는 적이 된다. 남자는 여자가 골치 아프게 산다고 느낀다. 그녀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구출 작전도 매번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를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소통하면 아주 간단하게 전쟁은 끝난다. 전쟁 따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 받아들이기. 여자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왜 우울한 건지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이해하려 들지 마라. 그녀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도 털어내야 한다.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이렇게 슬픈데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상처받지 마.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상황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말하고 싶다면 들어줄게. 자신의 역할 인지하기. 여자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남자를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헷갈리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가 단순히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서로 약속을 정해보자. 슬픈 일이 있다면 난 지금 너무 슬퍼. 지금 이 감정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해결책은 필요 없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해달라고 정하면 된다. 역할을 정해두면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위로. 남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그녀를 기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그녀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로를 건네고 잘못을 인정할 때 무시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부드러운 말로 달래준다고 남자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도 아니다. 그 일로 오히려 그녀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원활한 대인관계 독려하기. 그녀가 친구를 더 많이 만나고 취미를 가지도록 격려하자. 쉽게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라. 그녀에게 유일한 감정적 자원은 당신이다. 당연히 더 많은 감정적 잔업을 감당해야 관계가 돈독해진다. 감정 기복 즐기기. 남자의 이성적 세계는 흐렸다가 맑고 둥그렇다가도 뭐가 나는 감정적 기복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여자는 신체의 리듬이나 생리적 변화로 감정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를 무조건 받아주라는 말은 아니다. 함께 감정의 파도를 타면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전통 문화에서 여성은 늘 자신을 희생했다. 누군가를 돌보거나 챙기고 보살피는 처지에서 생활했다. 부드럽고 차분하며 고분고분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관습과 관념에 갇혀 지낸 것이다. 여자의 일은 노동의 강도가 높지만 인정받기보다 폄하되기 일쑤였다. 여성의 의식에 억울함이 숨겨져 있는 이유다. 억울함은 원망을 만든다. 자신의 요구나 욕구를 참으며 타인이 베풀어주는 친절과 성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자는 여자의 거절에 자존심이 상한다. 자신은 상대에게 쓸모없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만큼 그녀를 위한 노력을 줄인다. 그러면 여자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녀의 내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불만과 불만족의 감정이 돌고 도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남자들 역시 두려움이 있다. 자신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 즉, 난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이해득실을 굉장히 따진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을까봐 걱정한다. 실패하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녀에게 인정과 성취감을 주지 못하면 불평과 비난을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 원가족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만 늘 힘든 일을 떠맡고 희생하는 가정에서 자란 여성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해서 해결하는 법을 모른다. 반면 늘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성은
자신이 합격점을 받을 만한 배우자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모방할 만한 모범적 남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표류한다. 반면 너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공포심이 잠재해 있다. 상대에게 감동을 주려면 남녀 상관없이 변화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여자가 먼저 칭찬하자. 이미 아버지가 된 남자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 크고 굵직한 사건만 이야기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 설령 5분만 대화를 나눴더라도 오늘 대화가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해주면 된다. 아이를 위해 남편이 컵라면 하나를 끓여줬더라도 오늘 당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훨씬 편하네요 라고 말해준다. 남자는 인정받으면 쑥쑥 자라는 생물체다. 더 자라기 위해 노력하며 시간이 갈수록 자라는 게 더 많아진다. 여자의 말은 번역이 필요하다. 여자는 직접적 표현으로 말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자신이 또 여자의 비위를 못 맞추고 기분 상하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기보다 그녀의 말을 번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내가 안중에도 없나 봐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녀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내가 무슨 이 집 식모야? 라고 말할 때는 오늘 많이 힘들었다는 뜻이다. 여자는 진짜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단념해야 할 때는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하고 아무런 말이 없다. 부탁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라. 여자들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마음속 응어리를 완벽하게 걷어내고자 한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말에 노력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여자는 부탁 잘하는 법을 알아두면 좋다. 요구나 부탁할 때는 시기를 적절히 살피고 명령조를 피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되 절대 설교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듯 말하지 마라. 남자는 알아듣지 못한다. 자신의 말에 일단 남자가 움직이면 곧바로 칭찬해주고 엉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눈 감아주자. 그래야만 다음번에 더 효과적으로 부탁할 수 있다. 노력하며 성장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노력과 헌신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상대의 인정과 만족에서 본인의 자신감과 성취감은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통해 서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기회를 맞는다. 이성의 힘이 비로소 빛을 발할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 사랑과 존경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폭력적인 소통을 중단하라. 자녀에게 익숙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주도록 하라. 직장에 다니는 M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지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는 없다. 최근 들어 업무가 많아지면서 부쩍 스트레스가 늘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았다. 부모님이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식사 후에도 그녀는 방에 들어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됐다. 그날도 저녁 식사를 끝낸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가려는데 엄마가 불러세웠다. 나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를 해야겠니? 대체 언제 너한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거야? 옆집 딸은 진즉에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남자친구 하나 없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니 뒤이어 아빠의 잔소리가 따라왔다.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도 더는 이런 식으로 못 산다.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캥거루족이 아니고 뭐냐?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그동안 공부는 다 허투루 시켰어. 여기까지 들은 그녀는 방문을 잠가버렸다. 잠시 후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온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했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던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혼잣말을 했다. 에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 너라고 뭐 별 수 있겠니? 이게 다 내 팔자려니 생각해야지. 일종의 무력감이 갑자기 그녀에게 몰려왔다. 독립을 무수히 많이 생각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 그녀였다.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잔소리로 나오는 감정 표현 경계하기. 잔소리는 자녀에게 관심을 표하는 부모님의 방식이다. 잔소리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자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상황별로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을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가 날 때 나는 무엇이 싫어. 지금 나는 무척 화가 났어. 이 일은 정말 나를 화나게 해. 슬플 때 이번 일로 정말 실망했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말 슬퍼. 난 이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했던 그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됐어. 후회될 때 그 일 때문에 정말 난처했어. 왜냐하면 정말 미안해. 그건 미처 생각 못했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랑을 표현할 때 널 응원해. 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 이걸 해줘서 정말 고마워. 질책으로 부탁하지 않기. 눈에 거슬리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 부모는 화가 난 상태로 아이를 비난하고 질책한다. 모질고 험악하게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몰아붙인다. 어떻게 말해야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 아이의 상황이나 감정까지 챙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소리부터 지르고 폭언을 퍼붓는다. 분명한 점은 질책과 모욕 간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다. 선조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칠불책 원칙을 적용했다. 이 원칙은 부모뿐만 아니라 리더나 관리자, 부부와 친구 사이의 소통에서 금기사항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관중불책.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지 않는다.
상대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괴회불책. 먼저 자기 과오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면 더는 꾸짖지 않는다. 모야불책.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절망감에 휩싸여 잠자리에 들면 잠을 이룰 수 없거나 악몽에 시달린다. 음식불책. 식사 중인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밥상머리에서 말을 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환경불책. 기분이 좋은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신체에 큰 해가 된다. 비유불책. 슬픔과 걱정에 젖어 있는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신체에 큰 해가 된다. 질병불책. 병이 난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건강이 회복된 후에 얘기한다.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효과적인 소통의 단계를 알아보자. 1단계.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합리적인 행위를 설명한다. 2단계. 비합리적인 행위가 당사자의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3단계. 당사자의 반응을 살핀 뒤 그가 해명할 공간을 마련해 둔다. 4단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5단계. 당사자의 약속을 받아낸다. 6단계. 행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와 감독을 해준다. 기대사항을 비교로 강조하지 마라. 자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낼 때 부모는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한다. 자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다른 집 누구를 평생 거짓 라이벌로 설정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비교로 표현하려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아내는 늘 남편의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집 남편은 뭐가 좋은지, 뭘 잘하는지 얘기한다. 비교를 좋아하는 상사는 남들은 다 하는 걸 왜 자네만 못하나? 라고 말한다. 비교를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어느새 익숙해진 자신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재판관을 한 명씩 들어앉힌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찾아내고 자신을 불만스러워한다. 아주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대를 거두고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자. 타인, 특히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실현하지 못한 일을 만족하려 하지 말자. 자기 연민을 깨뜨리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자.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비교와 관련된 글자를 마음에서 지워버리자. 자꾸만 비교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하자. 자신의 작은 발전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성공에 조바심 내지 말자. 걱정이 불안으로 번지지 않게 주의하라.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 아이를 낳으면 분유 걱정, 학교에 가면 성적 걱정, 힘들게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 걱정, 연애 걱정, 결혼하면 손주 걱정 등 이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걱정이 곧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언뜻 보기엔 사랑 같지만 절대 사랑이 아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며 실수를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엄포이다. 아이에게 큰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걱정과 초조함을 해결하지 못한 부모 자신의 문제다. 이것이 잔소리를 통해 아이에게 전이되고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부모의 걱정이 고스란히 아이 내면에 정착되어 불안을 야기하고 강박으로 스스로에게 저주를 건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 심리가 내면에 있는데 어떤 일에서 무엇이 잘 되겠는가? 어디에서 시작한 걱정일까? 부모의 기우와 상실, 우려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된다. 한여름에도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며 먹는 것을 절제시킨다. 살찐다며 먹을 것을 통제하는 부모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위험하다고 친구들과의 여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아이를 위한 규제이고 제약이겠지만 아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부모의 걱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이의 행동이나 욕구가 표출되지 못하면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긴다. 부모는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 아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먼 길을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행복 전문가 하이란 박사는 부모들은 종종 나는 이미 그 길을 지나온 사람이잖니. 내가 돌아온 먼 길로 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만났던 함정에 네가 다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말한다 라고 했다. 보편적인 부모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말이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과거 부모가 돌아왔던 먼 길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빠졌던 함정은 아예 사라지고 없을지 모른다. 설령 먼 길이고 함정이 있다고 해도 아이가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게 해야 한다. 능력은 경험과 실수와 좌절을 겪으며 생긴 치열한 열정으로 획득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좌절은 인생의 귀한 자원이다. 슬픔은 마음 성장의 비료다. 자원과 비료는 개인의 성장을 돕고 목표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늘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가 있다. 이들은 말을 앞세우는 대신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서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걱정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자녀가 집안일을 하지 못해 결혼을 못할까봐 걱정이라면 당장 집안일을 가르치면 된다. 아니면 집안일을 요구하지 않는 신랑감을 같이 찾아주면 된다. 집안일을 못해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설거지는 시키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걱정하는 꼴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희생이나 노력에 대가를 바라지 마라. 감정으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모두 자신이 비참한 운명의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한다. 자신의 수고로움과 희생을 강조하여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 연인이 떠나는 걸 막고 자기 요구대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심리에서 나온 작전이다. 그들은 피해자의 질문법으로 상대를 유인한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내했는지 알아? 지금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라고 말하며 심적 부담을 안긴다. 나아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첨을 떨거나 비위를 맞추는 등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둔갑시켜 보이지 않는 통제력을 행사한다. 서로의 경계선 명확히 하기,
대화할 때는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 한 발 양보하면 자기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한 발 나아가면 본인의 의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다. 부모와 아이는 양육자와 양육받는 자의 위치가 확고하기에 경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자녀도 당연하게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긴밀한 정서적 관계는 서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숨쉬기 힘들다. 요구와 갈취는 종이 한 장 차이. 성장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흉은 아니다. 일이 바쁘고 고되면 부모에게 의지해 살 수 있다. 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집안일에 무관심한 것은 부모를 갉아먹는 행위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잡다한 일까지 해주고 싶어 한다. 자신의 수고보다 자녀가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일일이 알려고 하거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들면 안 된다. 이는 분명히 선을 넘어선 요구다. 희생이 통제로 변하는 순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섭섭해하고 때로는 분노한다. 자신이 베푼 만큼 상대가 호응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헌신에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 마음대로 따르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면 억울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헌신해서 얻어내고자 한 것을 상대는 절대 원하지 않거나 싫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걸 대신해주는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사랑이 통제로 바뀌는 건 순간이다. 지나친 사랑과 보상 심리를 경계하라.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예전에 비할 수가 없다. 부모의 경제 상황 또한 아이를 든든히 뒷받침할 만큼 나아졌다. 그로 인해 훈육은 줄고 과잉 보호와 무조건 허용을 신뢰하는 양육 태도가 늘어났다. 특히 외동아이는 할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손을 뻗으면 옷을 입혀주고 입을 열면 밥을 먹여준다. 아이를 존중한답시고 규칙이나 예의보다 아이의 자유를 앞세운다. 조부모들은 손주가 고생하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손주가 청소년기를 지났음에도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 이런 사랑과 무조건적 존중은 모두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다. 자신들이 자랄 때 혹은 자녀를 키울 때 부족했던 먹거리와 존중과 권리,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런 과도한 사랑과 지나친 자유를 용인하는 기형적 양육은 부모나 조부모의 만족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언젠가 성장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혹 나도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다음 질문을 통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하는 심리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감사는 성숙한 사랑에서 흘러나와 꽃을 피우는 마음의 결실이다. 아이를 위해 하는 일이 다른 가정의 부모와 비슷한가?
똑같은 일을 경제 조건이나 생활 환경이 비슷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재 아이에게 내 수입을 초과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할 때 나는 죄책감을 느끼는가? 우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가? 자녀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헤아리고 있는가?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